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일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오늘 사연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민수입니다. 일본에 온 지 벌써 1년째. 이곳의 문화와 역사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나라지만 살면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더군요. 지난 주말, 일본 친구들과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죠. 제 일본 친구 아야카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 너희 한국인들은 역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글쎄, 아야카. 유전적으로 비슷하다는 연구도 많던데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었잖아. 제 말에 아야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친구였지만 이 주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일본인은 독자적인 혈통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구 같은 건 없어. 아야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타, 유키, 유 등 다른 친구들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일본인은 고유한 민족이라고요. 야요이 시대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배웠는데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술자리가 약간 냉랭해질 뻔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건 우리가 술자리에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 내가 한번 제대로 찾아볼게. 다음에 정확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야카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일본인과 한국인은 완전히 다른 민족일까요? 유전적으로는 어떨까? 그날 밤, 저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유전자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사들만 보였어요. 하지만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검색 범위를 좁히자 놀라운 연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 특히 주목을 끌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민족의 유전적 계통 연구 일본인 게놈의 원리였습니다. 초록을 읽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 일본인의 약 80%는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70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이주한 집단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일본인의 80%가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야카가 그토록 완강하게 부정했던 내용이 도쿄대학교의 연구 결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 발견이었습니다.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고고학적 증거와 유전자 분석이 결합된 종합적인 연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 연구 결과로 가득 찼죠. 일본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야카는 이 논문을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도서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연구들을 하나둘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꽤 많았어요. 단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죠. 특히 도이가하마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대 인골의 DNA 분석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이 유적지는 일본 야요이 시대 기원전 300년서기 300년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많은 인골 표본이 발견된 곳이에요.
자료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저는 이 연구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었죠. 연구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도이가하마 유적지에서 발굴된 인골들의 DNA 분석 결과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유적지는 일본 야요이 시대의 대표적인 묘지로 수백 구의 인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연구팀은 이 인골들에서 미토콘드리아 DNA와 Y염 색채 DNA를 추출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로부터, Y염 색채 DNA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죠. 이 두 가지를 분석하면 인구 집단의 이동과 혼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어요. 도이가하마 유적지의 고대 일본인 DNA는 현대 한국인의 DNA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 주민들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졌죠. 유전자 일치율이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수치였어요.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대 일본인의 DNA도 분석했죠. 결과적으로 현대 일본인의 게놈에서 한반도 기원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20%는 토착 조문인과 북방 아시아 민족의 유전자였어요.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한반도에서 대규모 이주민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왔다는 것이죠. 이들은 농경 기술을 가진 집단으로 야요이 문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이후 700년대까지 여러 차례 이주가 이어졌고 이들이 일본 열도의 주요 인구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유전자 변이 시점 분석이었어요. 유전자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한 변이가 생기는데 이를 분석하면 집단이 분리된 시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적 분기점은 약 1500만 2000년 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확히 고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일어난 시기와 일치했죠. 또한 연구는 언어학적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도 두 민족의 연관성을 뒷받침했죠. 물론 어휘는 많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언어 구조는 같은 뿌리에서 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일본인의 주요 조상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흥미로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야카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는 이 연구에 대해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고고학과 스즈키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즈키 교수님은 동아시아 고고학의 권위자로 특히 야요이 시대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교수님, 최근에 일본인과 한국인의 유전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봤는데요. 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스즈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도이가하마 유적지 연구 말이군요. 네, 그 연구는 우리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에 저는 약간 놀랐어요. 왜 이런 중요한 연구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했죠.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과학적 방법론에 문제가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연구 자체의 방법론은 매우 탄탄합니다.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대 인골에서도 정확한 유전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문제는 연구 결과가 많은 일본인들의 정체성 인식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일본 민족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강조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 이후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이런 내러티브가 강화되었다고 하셨죠. 많은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조몬인의 직계 후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유전학적 증거는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 중 조몬인의 것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나머지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이인의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 인식의 문제였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즈키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 연구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역사와 정체성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 이상의 것이니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수용은 항상 일치하지 않죠. 특히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학계에서는 이미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 인식이 바뀌는 데에는 아마도 세대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교수님과의 대화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아야카에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항상 제 유학 생활을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최근 알게 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연구인데? 학교에서 배운 거니? 아니요, 제가 일본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찾아본 건데요. 일본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연구인데 놀랍게도 일본인의 80%가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을 듣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 앞으로 다가오셨죠. 뭐라고? 그럼 일본인들이 우리 후손이라고?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네, 정확히는 고대 한국인의 후손이에요. 기원전 300년경부터 서기 70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대규모 이주가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인의 주요 조상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잊으셨다가 이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뿌리라니 대단하구나. 그동안 일본이 우리를 무시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후손들이었던 거야. 어머니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조상을 공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수천 년 전 이야기고 그동안 각자 다른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니까요. 아버지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니? 아니요.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 연구가 논란이 많대요.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역사는 항상 민감한 문제니까. 근데 민수야, 그럼 일본에서 공부하는 너도 사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 셈이네. 어머니도 장난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일본에서 대접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 조상이 우리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 연구는 그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가진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유전자 분석 그래프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도서관에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논문의 부록에 첨부된 유전자 분석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그래프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토착 아이 누족의 유전자 구성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구성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Y염색체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하플로그룹이란 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집단을 말하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은 OEB 하플로그룹의 비율이 매우 유사했어요. 이 하플로그룹은 한반도와 일본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두 민족의 유전적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였어요. 이 역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민족 모두 D사, B사어, F1b 등의 하플로그룹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죠. 반면 아이 누족과 오키나와 원주민은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유전적 유사성이 단순한 지리적 근접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비슷한 거리에 있는 중국 동북부 주민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직접적인 이주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논문은 또한 빙하기 가설을 제시했어요.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20m 낮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부분적으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 육로를 통해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고대 인골의 DNA 분석이었어요. 일본 야요이 시대의 인골과 한국 삼국시대 인골의 DNA가 거의 일치했거든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닌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프와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민족이었어요. 역사적 갈등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민족이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전자 시퀀싱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견해가 아닌 과학적 사실로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아야카와 다른 일본 친구들에게 이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고 이를 통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말이 되자 저는 아야카를 비롯한 일본 친구들을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아야카, 케이타, 유키, 요 등 지난번 술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들은 제가 왜 갑자기 모임을 제안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 후로 연구를 좀 해봤어. 제 말에 아야카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일본인은 독자적인 민족이라고. 저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쿄대학교의 한 연구를 찾았어. 직접 한번 봐봐.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발견한 논문과 유전자 분석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현대 일본인의 약 80%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이래. 유전자 분석 결과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아야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거 조작된 거 아냐? 어떤 대학에서 나온 연구라고? 도쿄대. 아야카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타가 옆에서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도쿄대 연구인데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이 교수님들 이름도 많이 들어본 분들이야. 유키도 관심을 보이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이런 연구가 있었다니 놀랍네요.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 전혀 배운 적 없는데. 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논문의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하플로 그룹이라는 게 뭐야?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플로 그룹은 같은 조상에서 유래한 유전자 집단을 말해.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유하는 하플로 그룹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어. 특히 오이비라는 하플로 그룹은 한반도와 일본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건 두 민족이 같은 조상을 공유한다는 강력한 증거야. 아야카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논문을 읽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난 이걸 믿을 수 없어. 우리는 항상 일본은 고유한 민족이라고 배웠는데 이건 정체성의 문제야. 아야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의 반응에 저도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적 토론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케이타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진정해, 아야카. 이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 그동안 일본은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왔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유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재 정체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야카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이걸 더 연구해봐야겠어. 지금은 좀 혼란스러워. 료는 조용히 논문을 더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연구가 맞다면 우리의 역사 교육은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네. 아야카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호기심까지 뒤섞인 듯 했어요. 그날의 만남은 예상보다 무거운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대화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것이 더 깊은 이해로 가는 첫걸음이니까요. 일본인들이 혼란스럽겠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